진짜 아이폰들을 최대한 못살게 굴어볼 겁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된 지 벌써 2주차로 접어들고 있네요. 여러분은 만족하며 사용 중이신가요? 오늘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게이밍 퍼포먼스와 더불어서 발열 정도는 어떨지 등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스펙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오늘 퍼포먼스 테스트에 사용될 아이폰 기종은 총 5가지.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아이폰 17과 아이폰 에어입니다. 원래는 프로 기종들끼리만 비교를 할까 하다가 17 시리즈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비교해볼만 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봤어요. 탑재된 칩셋은 각각 이렇게 되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이폰 에어가 아이폰 17 프로와 같은 A19 프로 칩셋이긴 하나 GPU 코어가 하나 부족합니다. 미세한 급나누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오늘 테스트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해지고요. A19 일반 칩셋이 이전 기종의 프로 칩셋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해지네요. 본 테스트에서는 iOS 26.0 버전의 기종들을 사용했습니다. 최적의 상태에서 벤치마크 돌려보기 위해 각 기기의 온도를 가능한 최저로 낮춰보고요. 긱벤치 6 벤치마크부터 들어갑니다. 보시면 재밌는 게 칩셋 스펙 순으로 테스트가 종료되네요. 싱글 코어 점수 보면 1등은 아이폰 17 프로 3773점, 2등 아이폰 에어 3608점, 3등 아이폰 17 3488점, 4등 아이폰 16 프로 3487점, 5등 아이폰 15 프로가 2884점. 멀티코어 점수 1등 아이폰 17 프로 9698점, 2등 아이폰 에어 9136점, 3등 아이폰 17 8955점, 4등 아이폰 16 프로 8703점, 5등 아이폰 15 프로 7186점. 아이폰 에어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 점도 체크해볼만 하네요. 대부분의 부품이 모여있는 요 위쪽이 뜨끈뜨끈하네요. 전부 다 온도 좀 낮추고요. 이번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 돌려봅니다. 1등은 아이폰 17 프로 5094점, 2등은 아이폰 17 4665점, 3등은 아이폰 16 프로 4323점, 4등은 아이폰 에어 4195점, 5등은 아이폰 15 프로 3429점. 긱벤치와는 또 다른 순위표가 나왔네요. 기기들이 따뜻해졌습니다. 발열 체크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발열 관련 내용은 후반부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점수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진짜 실사용에서는 어떤 차이들을 보여줄지 게이밍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게이밍 테스트에서는 퍼프독이라는 스마트폰 퍼포먼스 측정 툴을 사용합니다. PC와 연결된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특정 앱을 실행할 때의 평균 프레임, CPU 사용률, 배터리 사용량 등등 전반적인 정보를 트래킹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된 아이폰에서 사용 가능하고, 특히 이번에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무선 테스트의 연결성이 향상되어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즉 충전으로 인한 발열을 최소화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실생활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테스트에 활용할 게임은 원신. 이번 영상에서는 테스트를 2번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품질을 높음 기본으로 놓고 프레임만 60으로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세팅할 만한 옵션이라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은 프레임 120, 메탈 FX까지 활성화하는 진짜 실험만을 위한 절대 아무도 안 쓸만한 세팅의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록해봤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먼저 60프레임 테스트부터 진행해보죠. 5기종의 그래픽 세팅을 동일하게 설정한 후 딱 10분 동안 특정 비경을 클리어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그 10분간의 스마트폰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완료된 결과값은 클라우드에 등록되고 웹에서 측정된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비교 대기열에 올려놓고 비교용 보고서를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영역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기 케이스가 공백으로 표시되는 애는 아이폰 17 프로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버그인지 이름이 출력 안 되더라고요. FPS 먼저 보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5기종 모두 균일된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이폰 15 프로의 평균 프레임이 59.5로 가장 잘 나왔네요. 프레임 드롭도 모두 0개. CPU 사용률 보시죠. 16 프로가 18.9%로 가장 낮은 평균 CPU 사용률을 보여줬네요. 17 프로가 19%로 2등. 다음으로 아이폰 17, 아이폰 에어, 아이폰 15 프로 순입니다. 평균 메모리 사용률 아이폰 17 프로가 가장 낮았고, 의외로 아이폰 15 프로가 2등. 배터리 온도 아이폰 17이 34.7도로 가장 낮았고, 아이폰 17 프로가 35.4도로 2등, 아이폰 16 프로가 36.7도로 3등, 아이폰 에어가 37.7도로 4등, 아이폰 15 프로가 38.3도로 5등. 전력 소모량 아이폰 에어의 소모량이 가장 낮았고, 아이폰 17 프로가 그 다음,
아이폰 17이 3등, 15%가 4등, 16%가 5등으로 기록됐네요. 종합해봤을 때 적당한 수준의 그래픽 설정에서는 5기종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실제 플레이 시에도 아이폰 15 프로가 가장 오래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상의 불편함은 전혀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A19 칩셋에서의 전력 소모 부분 개선이 그나마 유의미한 테스트 결과로 보이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원신을 똑같이 돌릴 건데요. 진짜 아이폰들을 최대한 못살게 굴어볼 겁니다.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은 프레임 120, 메탈 FX까지 활성화해보는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초고사양 설정으로 진행해볼게요. 이번 테스트는 현실성 절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비교만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 설정으로는 각각 5분씩 동일한 비경을 플레이했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종료 후 클라우드에 올라온 비교 보고서를 통해 결과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 프레임 같은 경우는 퍼프독이 60프레임까지밖에 트래킹이 되지 않아서 120프레임 테스트에서의 평균 FPS 부분을 보는 건 의미 없지만 이 프레임 드롭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아이폰 15 프로에서 시간당 프레임 드롭이 11.9회. 이건 제가 녹화한 테스트 영상에서도 끊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어요. 15 프로에서 드롭이 발생해서 놀랍다기보다는 초고사양 옵션인데도 다른 기종들에서 드롭이 없다는 점이 저는 더 신기하네요. 평균 CPU 사용률 아이폰 15 프로가 27.9%로 가장 낮았고 아이폰 17 프로가 30.2%로 2등, 아이폰 16 프로가 31.2%로 3등, 아이폰 에어가 31.6%로 4등, 아이폰 17이 33.5%로 5등을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가장 낮은 게 굉장히 놀랍네요. 메모리 사용량, 이번엔 아이폰 에어가 1510.4MB로 타 기종 대비 현저하게 낮은 평균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줬네요. 그 뒤로 아이폰 17,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6 프로 순으로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온도, 아이폰 17이 34.3도로 가장 낮았고 아이폰 15 프로가 36.1도로 2등, 아이폰 16 프로가 38.5도로 3등, 아이폰 에어가 41.8도로 4등, 아이폰 17 프로가 42.6%로 5등, A19 프로 칩셋을 사용하는 아이폰 에어와 17 프로 둘 다 높은 배터리 온도를 기록했네요. 배터리 소모량, 아이폰 에어가 3889.5mW로 가장 적은 배터리 소모량을 기록, 아이폰 17이 5251.7mW로 2등, 아이폰 15 프로가 5617로 3등, 아이폰 17 프로가 5896.6으로 4등, 아이폰 16 프로가 6761.9로 5등입니다. 두 번째 원신 테스트는 이렇게 종료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진행 당시에 퍼프독을 통해 배터리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외부 온도는 얼마나 될지 열감지 카메라로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5분간의 극한 테스트를 버틴 아이폰 17 프로, 카메라 섬 우측 부분에 최고 온도 43.4도로 표시되네요. 아이폰 17도 5분간 메탈 FX 테스트 후에 아주 뜨뜻해졌는데요. 44.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이폰 에어, 카메라 섬 하단부가 달아 올라와 있습니다. 47.6도, 아이폰 16 프로 46.2도로 최고 온도가 표시되는군요. 마지막 아이폰 15 프로는 45.1도로 포착되네요.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보셨겠지만 17 프로와 기존 16 프로, 15 프로의 발열 분포가 좀 다릅니다. 17 프로는 카메라 주변부가 전반적으로 빨갛고 16 프로와 15 프로는 후면 우측 상단 쪽이 빨갛거든요. 17 프로가 약간 열기를 기기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특정 부위의 발열을 낮춰보려고 설계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변경된, 어쩌면 너프된 알루미늄 바디가 15 프로, 16 프로의 티타늄 바디와는 또 다른 발열 분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벤치마크, 게이밍, 그리고 발열 테스트까지 늦은 감이 있지만 설명 들어봤는데요. 17 시리즈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게이밍 테스트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17 일반 모델과 프로의 뚜렷한 차이점이 없어 보이고 일반 모델도 120프레임 주사율을 지원하게 되면서 프로 모델과 대놓고 120프레임 옵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부분, 이런 점들이 프로 모델만 계속 써왔던 저로 하여금 이제 프로 왜 사지? 싶은 생각도 들고, 카메라로 차별점을 줘야 할 텐데 최대준 빼고는 일반 모델과 프로가 품질상 차이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런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에어가 오늘 테스트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뛰어난 퍼포먼스가 무색하게 싱글 스피커, 싱글 카메라 같은 단점들이 너무 커서 더 아쉽습니다. 차라리 게이밍 테스트에서도 이상하게 나왔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단점이 개선된 에어 2세대가 나올까요? 에어 1세대가 망할 것 같아서 기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측정값들은 테스트 환경, 소프트웨어 버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아이폰 17 시리즈는 어떤가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쪼모였습니다.